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조성은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서 체결했던 4자 합의 이행 약속을 외면한 채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2015년 6월 체결된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 2016년 종료하기로 했던 매립지를 10년 정도 더 사용하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인천시는 매립 면허권과 소유권을 넘겨받는 동시에 연간 700에서 800억 원의 특별회계 예산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오늘 합의는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인천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매립지 정책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4자 합의가 체결된 지 4년. 3개 시도는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매립지에 생활 폐기물을 직매립하지 않고 건설과 사업장 폐기물 매립도 감축하자는 것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반입량은 374만 톤, 이전 3년간 평균보다 약 9만 톤이 증가했습니다. 친환경 매립 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탓에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마저도 쓰레기를 숨기고 감추고자만 했지 실제 이 문제가 후세에게 물려줄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이 매립지 정책의 시작이라는 게 인천시 구상입니다. 지난 9월 경기도와 공감대를 형성한 인천시는 서울시와도 협의를 진행해 매립지 신4자 협의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앞서 리포트를 통해 인천시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매립 정책을 골자로 한 수도권 매립지 신4자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창문 기자, 먼저 친환경 매립의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소각과 매립, 재활용 등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는 생활 쓰레기의 경우 곧바로 매립지에 묻지 않고 태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하자, 그리고 소각한 뒤에 남는 재만 매립지에 묻자는 것입니다. 건설과 사업장 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는 것,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해 매립량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가 소각장이나 또 선별 처리장 같은 시설을 적극 도입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소각장 대신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루에 400톤에서 9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4곳이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이곳에서 하루에 생활 폐기물 2,000톤 정도를 처리하고 나머지 770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약 75% 정도를 자체 처리하는데 서울시가 800톤 규모의 소각장 하나를 더 만들 경우 서울의 생활 쓰레기는 더 이상 인천 매립지에서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도 소각장이 26개 있는데 하루에 720톤 정도를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별로 소각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면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네, 상당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인천에는 소각장이 2개 있는데 특히 청라 소각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체 매립장 건설만큼 뜨거운 현안입니다. 인천시는 소통, 공론화 등을 통해 인천형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소각장 2개를 더 지어 4개를 확보한다는 입장인데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쓰레기 문제, 소각장을 더 짓겠다고 하는 이상한 시장이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고 임기 달랑 4년 중에 쓰레기 소각장을 더 짓겠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다니는 일을 시작할 겁니다. 이거를 설득해내지 못하면 미래사회로 가지 못한다. 네, 이상한 시장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계속해서 박남춘 시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를 잘 정립하고 싶은 시장입니다. 그런 일 하고 싶어요. 뭐 투자 유치 잘했다 이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역할이 그것보다는 이렇게 진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인류도시로 나가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환경 기초시설이 주민 친화시설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는 골프장과 수영장이 있는데요. 10월 말 기준 방문자 수가 각각 15만 6천 명, 6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야구장과 축구장에서도 4만 7천 명 정도가 체육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대체 매립장을 건설할 때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죠. 근데 이 점은 박 시장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강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는, 좀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은 그 피해 이상의 보상과 혜택을 드려서 내가 거기서 살겠다고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네,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비로 1조 2,5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 가운데 20%인 2,500억 원 정도 특별지원금을 걸고 유치지역 공모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기도의 7곳, 인천의 3곳 등 10곳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 지원금 외에 법정 지원금도 있지 않나요? 근데 매립장 반경 2km에 사는 주민들은 반입 수수료의 10%를 지원받습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27년 동안 받은 돈은 4,060억 원이었습니다. 인천시도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받는데요. 2025년까지 8,900억 원이 될 거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금이 매립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였는지입니다. 특별회계 상당수는 체육관 같은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주변 폐기물 업체들과 최근 논란이 된 4월 마을을 일찍이 정비했다면 또 쓰레기 수송로를 지하화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립지 주변이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변모했다면 대체 매립지를 추진하는 데도 다소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또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